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 선거구에 대한 2개구 분구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환영했는데요. 이 안을 두고 전남 지역 내 입장이 분열되는 모양새입니다. 자칫 지난 총선 때 게리맨더링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순천시 선거구에 대한 단독 선거구 분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순천 해룡 지역이 광양구례 곡선과 병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상기류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정훈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선거구 획정위에 순천 선거구 단독 분구안이 포함된 전국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 유리한 안이라고 포문을 연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남 서북권과 동북권의 국회의원 의석수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분위기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내에서는 국회 내 정개특위에서 선관위 획정안을 만지작거리다 최악의 경우 진전 없이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조심스럽게 새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획정안에 대한 이상기류에 대해 크게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순천시장이 본인의 SNS를 통해 분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순천시 의회도 순천 단독 분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게리맨더링의 발생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국회의원 개인의 살이 사욕이다. 정당별 밥그릇 싸움을 비롯해 현역 의원들의 이해 득실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순천 시민들을 무시한 언사라고 공개 비판했고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도 순천시 선거구 분구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싸늘한 지역 여론에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급히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선거구 정상화라는 말씀을 쓰죠. 왜냐하면 아까 논리적인 순서가 해룡을 게리맨더링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라. 그래서 바로 잡았더니 순천이 인구 1위 도시로 올라섰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 맞겠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게리맨더링으로 기형적으로 나뉜 순천시 선거구. 이번 총선만큼은 순천 선거구를 되찾고 분구까지 시키자는 지역의 요구가 국회 정개특위의 최종 결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정원박람회 개최의 뒷이야기를 담은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관규 시장은 오는 26일과 다음 달 5일 각각 순천과 서울에서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운영 노하우 등을 담은 책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의 비밀을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 성격의 북콘서트를 가질 계획입니다. 노 시장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함께 땀 흘렸던 공무원들과 시민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일 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4월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며 관계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외곽 먼섬 지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거문도 등 먼섬 주민들의 생활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소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에는 국토외곽 먼섬을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소득 증대,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교통수단과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필수품 등 원활한 유통 공급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바다 위 배들의 이정표인 남해안 등대가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항구 등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데요. 철거 예정이었던 등대가 관광지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바닷바람을 맞는 빨간 등대.
30년 가까이 여수 안도항을 오가는 배들의 이정표였습니다. 색과 소리, 밤에는 불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혔습니다. 배가 많이 있습니다. 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갈 때 이제 밤으로 굉장히 유익하게 사용을 했는데 3년 전 안도 건너 대부도를 잇는 다리가 놓였고 항해등이 설치돼 안도항 등대는 역할을 다했습니다. 원래는 이 등대를 철거하려고 했는데 다시 정비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말까지 안도항을 낚시와 관광을 갖춘 항구로 조성하기로 하면서 등대를 남기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예산을 들여 새 볼거리를 짓는 대신 역사와 의미를 지닌 기존 조형물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도 등대 외에도 여수 백야도와 거문도, 고흥 복남마을 등대들도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특히 항구와 어우러진 종화동 하멜 등대는 SNS에 올릴 기념사진을 남기는 이들의 필수 코스입니다. 막상 보니까 사람들이 왜 하멜 등대를 여수에 오면 꼭 와보라고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예쁘고 나중에 날씨가 좀 더 풀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방문하고 싶어요. 오랜 기간 남해안을 지키며 묵묵히 선박길잡이에 나섰던 등대가 이제는 새로운 관광 코스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에 착수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1단계 부지 분양 설명회를 갖고 전체 사업 부지 331만 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로 61만 제곱미터 4개 획지에 대한 주요 분양 내용과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 GS칼텍스 등 국내 석유화학 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등 22개 기업과 기관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경기 침체,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4년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 없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게 됐으며 2022년 요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은 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 덕에 유지가 되고 있는 전남 지역 학교 운동부도 적지 않은데요. 운동으로 자신감을 키우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최다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완도중학교 역도부입니다. 40여 년 동안 평균적으로 선수 3명으로 역도부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도부 선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다문화 학생 3명이 역도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 2, 3학년에 한 명 있을 때 있었고 이제 최근에 다문화 학생들이라고 해서 한 2, 3년 사이에 선수가 좀 많이 늘어서 지금. 다문화 학생들은 운동부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같이 이제 운동 이야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있는. 운동부 생활하면서 자신감도 얻는 것 같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 운동부 기피 현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선수가 없어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는 8개 학교 운동부가 창단한 반면 21개 운동부가 해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부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그런 학생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최근 학교 운동부가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운동부 지원이 늘면서 학교 운동부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 됐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합니다.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전남에서 딴 76개 메달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딴 메달은 20개에 달합니다. 우리 지금 학교 운동부들이 되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인데 다문화 학생들이 또 우리 학교 운동부에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운동부 학생은 전국적으로 18만여 명, 전남에서도 11,000여 명에 달합니다. 교육의 다문화 포용과 다문화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연말을 맞아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드론쇼가 시민들에게 선보입니다. 여수시는 24일 소호 동동다리와 30일 종포해양공원에서 드론 700대를 이용해 다양한 주제로 드론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쇼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되며 버스킹과 댄스 공연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최무경 전남도 의원이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다문화 이해 증진과 차별적 인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주는 상입니다. 여수 MBC의 이메일 정보 서비스 뉴스레터인 MBC 로컬 여수가 서비스 시작 2주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넘겼습니다. MBC 로컬 여수는 전남 동부권을 잘 알고 있는 뉴스 에디터들이 지역민이 꼭 알아야 할 행사와 맛집, 일자리와 부동산 소식 등 가장 빠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아침 9시마다 신속하게 메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채로운 생활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려면 여수.mbclocal.com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내년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핵심 전력이 될 용병 투수들의 윤곽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새 시즌 팀의 승리를 책임질 고위형 외인 투수 부재가 아쉬웠던 만큼 확실한 투수를 잡기 위해 고르고 또 고르고 있다는 게 기아 구단의 설명입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된 지 한 달 반이 넘은 기아 타이거즈. 내년 시즌 팀 전력의 핵심이 되는 외국인 선발 투수를 아직까지 한 명도 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용으로 놔뒀던 파노니마저 미국 마이너리그로 발길을 돌리면서 프론트의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LG와 SSG, 롯데 등은 이미 외국인 선수 3명 구성을 마쳤고 다른 팀들 역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데 비하면 늦은 겁니다. 이렇게 기아 타이거즈가 장구를 하고 있는 건 지난 2시즌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절박감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수들이 좀 부진하면서 결국은 팀 성적으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좀 더 확실한 투수를 이렇게 접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노니와 산체스, 앤더슨 등 올 시즌 기아에서 뛰었던 용병 투수 4명이 거둔 승수는 고작 16승. 경쟁팀에 걸쭉한 용병 투수 한 명목도 하지 못했는데 포스트 시즌 경쟁에서 밀린 주 요인이었습니다. 이번만큼은 확실한 에이스, 그것도 강력한 구위를 갖춘 투수가 필요한데 현재 $100만 상한선에 묶여있는 규정상 쏠쏠한 선수를 뽑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최대한 좀 구위형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투수를 제 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아에서 마지막으로 두 자릿수 승수를 따낸 외국인 투수는 지난 2020년. 지난 3시즌 동안 용병 투수 옥석 가리기에 실패했다는 반증인데 내년 시즌 우승권을 향해 가려면 그만큼 힘있는 외국인 투수 확보가 절실합니다. 기아 구단은 또 FA로 풀린 김선빈 선수와는 계약 기간과 총액, 옵션 내용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시구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순 사건 순천유족회, 순천 YMCA 등 순천 시민사회 단체 10곳은 어제 공동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구성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당연직 5명과 유족 대표 1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극우 인사로 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본질을 규명할 학계 전문가가 1명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여순 사건을 연구한 학자들로 학계와 전문가 그룹을 다시 위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